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였던 코수술 부작용 의료소송 케이스에서 승소한 소식이 있어서 그 결과를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은 특수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환자가 먼저 의료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병원이 채무부존재 확인해소를 환자한테 먼저 걸었고, 저희가 그거를 대응하면서 반소를 저희가 청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케이스였습니다. 병원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병원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참 병원이 과연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아주 의문이 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채무부존재 확인해소가 여러분께 낯선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일전에 2020년에 만들었던 그 영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 뒤에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승소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시청해 보시고 제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은 어떻게 승소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떤 소냐면요,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걸 청구하는 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적용해서 말하면, 병원에 컴플레인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이, 의사들이 보통 자기네들이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뭐 수술비 환불, 수술비라는 채무, 수술비라는 채권자고 병원이 수술비를 환불해줘야 되면 병원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병원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환자분, 나는 환자에게 수술을 제대로 했고 의료과실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는 그 수술비 환불에 대한 채무가 없다. 그 부존재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겁니다. 그 소 이름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걸 구하는 그런 소이죠. 네, 그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의 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 말미에는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의 소를 섣불리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환자한테 돈을 물어주게 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물어주게 됐어요. 결국은 병원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례를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 지방흡입 케이스였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외과 수술이었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말미에도 판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의 많은 대형 병원들이 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의 소를 잘 제기하지 않습니다. 환자한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환자분들,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왜 그럴까? 뭐 땡땡땡 병원이나 땡땡 병원들, 강남에 뭐 원장님들이 30명, 40명 이상 있고 막 병원 직원들도 200~300명 이상 되고 500명 이상 되는 병원들이 왜 도대체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병원 입장에서는 막 2인 시위하고 막 하면은 막 인터넷 글 쓰고 막 그러면 굉장히 좀 병원 입장에서 골칫거리니까, 병원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환자한테 딱 제기를 하면 환자가 좀 일단 겁먹을 거니까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법적 조치일 건데, 왜 대형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그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까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변호사비가 아까울까요? 대형 병원은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봅니다. 근데 이 소장 하나 쓰는데 변호사비가 뭐 많아봐야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면 소장을 쓰니까 아마 변호사비가 아까워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병원장이나 담당 의사가 좀 피곤해질까요? 법원에 나와야 되니까? 아니에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냥 변호사가 나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과연 대형 병원들, 많은 병원들이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원장님들은 막 환자를 상대로 막 고소를 해버릴까? 아니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까? 그거 전에 환자가 너무 나쁘다, 나한테 나쁘게 대한다, 너무 강성이다, 극성인 환자다, 컴플레인 환자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첫 번째, 내가 수술을 잘하면 됩니다. 네, 내가 수술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당연히 컴플레인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술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수술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잘했는데 환자가 그냥 주관적인 불만족 때문에 원장님한테 항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환자랑 좋은 라포를 유지를 하세요. 네, 아이고 재수술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좀 볼 때 조금 강성인 환자는 지금 막상 이 환자랑 대응하기가 원장님 마음이 힘들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그냥 가만히 두면 문제를 더 일으키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먼저 앉혀놓고 환자분이랑 좋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환자 케어를 좀 잘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사나 또는 병원에서 이런 소는 제기하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케이스도 이제 결국은 뭐 승소가 되었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소, 반소, 본소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반소는 이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건 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설명 의무 위반을 저희가 인정받았다는 점인데요. 사실관계는 뭐 기초 사실을 보면 환자분께서는 2019년 12월 18일에 연골이식을 이용한 코끝 성형술을 시행하였고요. 이제 문제는 우측 콧구 부위가 돌출되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따지게 되었고, 설명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송을 뭐 2년 넘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 재수술 시 기존 수술로 인하여 피부가 얇아져 있거나 흉터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재수술 시 기존의 흉터 조직을 제거 또는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술 시 흉살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재수술로 인하여 흉살이 더 심해지거나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이 기존의 흉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수술 후 예상되는 수술 부위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라서 저희한테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병원이 걸어온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소를 해서 이겼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께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함부로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일전에 2020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몇 억이나 오히려 환자한테 물어주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 정도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의료소송 승소 소식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규일을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